금값이 5,600에서 4,900으로 은값이 121에서 7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계좌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매일같이 미디어는 소리칩니다. 금시대 끝났다. 은 투자자들 멍청했다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손절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2008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금값이 32% 폭락하자 모두가 금의 시대가 끝났다고 외쳤죠. 그런데 3년 뒤 금값은 1,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만 손해를 봤어요. 지금 이 순간 데이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단기 가격을 예측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역사와 숫자가 보여주는 진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하락이 재앙인지 아니면 거대한 기회인지 말이죠. 은값이 117달러였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더 오른다, 200달러 간다는 말들이 SNS를 뒤덮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트가 위험하다고, 레버리지가 과도하다고, 폭력적인 조정이 온다고 경고했어요. 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겁쟁이, 기회를 놓친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은값은 121에서 64로 추락했습니다. 거의 반 토막이 났어요. 제 분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투자자거든요. 금도 갖고 있고 은도 갖고 있고 광산 주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남 일이 아니에요. 저 역시 이 시장에서 함께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냉정하게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된 낙관도 근거 없는 공포도 아닌 오직 투명하게 공개된 과거 기록과 팩트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2008년을 떠올려 보세요. 금값이 1,000달러에서 680달러로 32% 폭락했습니다. 그때 미디어는 뭐라고 했을까요? 금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금은 쓸모없다고 선언했죠.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손절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 뒤 금값은 1,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팔았던 사람들은 땅을 쳤죠.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값이 12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은은 이제 끝이다 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18개월 뒤 은값은 어떻게 됐나요? 600%넷 상승했습니다. 견뎌낸 사람들만 웃었어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금은 21%, 음은 41% 하락했습니다. 과거 패닉 상황과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역사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산을 넘기는 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러 P라는 지표를 아시나요? 주식시장이 얼마나 비싼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40.58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지난 140년 동안 지금보다 주식이 비쌌던 적이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이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주식시장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주식 버블이 터진 직후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금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금값은 수배씩 폭등했어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주식은 역사적 고점에 있고 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금을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세대적 붕괴의 전조가 나타나는 지금 진짜 위험한 건 주식일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 은행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라라고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미국의 신용을 공식적으로 불신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엄청난 전략적 변화거든요. 그럼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확보한 막대한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항상 금으로 갔어요. 실제로 중국은 지금 중앙은행 금 매입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 손실에 괴로워하는 동안 거대 국가는 전략적으로 금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30대 김 과장은 금값 하락에 잠을 못 자는데 중국 정부는 그 금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어요. 미국 부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대체제는 뭘까요? 수천 년간 가치를 증명해온 금밖에 없습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달러와 금을 비교해보면 충격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달러는 금 대비 가치의 99%를 잃었어요. 거의 사라진 거나 다름없죠. 지난 50년 동안 달러가 금보다 강세를 보인 적이 있긴 했습니다. 딱 4번의 짧은 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세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는 또 같은 말을 합니다. 달러 강세다. 금값 하락은 추세 반전이다라고요.
하지만 장기 차트를 보면 어떤가요? 여전히 달러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50년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의 일부일 뿐이에요. 달러 달리가 오면 금값이 잠시 주춤하고 그 다음엔 금값이 폭등하는 사이클 말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금은 그 가치를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건 50년간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최근 금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셨나요? 폭락 후 4,000선에서 4,900선까지 순식간에 튀어올랐습니다. 마치 꽉 눌린 용수철처럼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4,000선 근처에서 엄청난 매수 세력이 대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앙은행, 국부펀드 같은 거대 자본이 그 가격대를 방어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공포에 던진 금을 누군가는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차트 패턴을 분석하면 목표가는 5,900선입니다. JP 모건이 제시한 연말 예상치 6,300선과도 비슷하죠. 만약 추가 하락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4,500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선 축복 같은 매수 기회예요.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 자본이 방어하고 있는 가격 레벨을 확인하세요. 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가격이 견고하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의 바닥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금값이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6,500달러에서 7,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상승 동력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고 지정학적 혼란도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바뀌지 않는 한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이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입 시점입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과 하락장에서 눌림목을 활용하는 것, 이 둘의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같은 7,000달러를 목표로 해도 5,600에 산 사람과 4,500에 산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성이 맞더라도 올바른 진입 시점을 기다리는 인내심, 그게 진짜 부를 쌓는 핵심 전략입니다. 은값이 40% 폭락했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시장의 리스 금리가 4.5%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물 은에 대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종이 시장에서는 선물 매도세가 강한데 실물 시장에서는 은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코맥스 인도 물량도 급증했습니다. 누군가는 실물을 쓸어담고 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AIM은 ETF의 거래량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애플과 아마존을 합친 것보다 많아요. 시장이 죽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면 종이 가격과 실물 수요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 결국 실물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가격을 위로 쏘아 올렸어요. 50년 동안 저항선이었던 구간이 이제는 강력한 바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돌파가 확인되면 은값은 상상 이상의 고점으로 향할 겁니다. 중국 정부가 거대한 은 숏 포지션에 개입하려 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은이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만과 미국 사이의 반도체 갈등,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들, 이런 것들이 금과 은의 가치를 하룻밤 사이에 폭등시킬 수 있는 뇌관이에요. 쿠바를 보세요. 국가 시스템과 화폐 가치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금으로 달려갔습니다. 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보험이었던 거죠. 적자 지출과 신뢰 상실, 이 화폐 파괴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럴 때 금과 은은 유일한 대안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지정학적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세요.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과 은의 가치 상승이라는 방향 말이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광산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손실이 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40%, 50% 빠진 계좌를 보면 한숨만 나오죠. 그런데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차트를 보면 광산주는 10년 동안 바닥을 기었어요. 금값은 올라도 광산주는 안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지쳐 떠났죠. 그런데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유자 패턴이 완성되면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니어 광산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2013년 이후 처음 보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형 광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40에서 50%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해요. 금값이 오르면 광산주는 레버리지 효과로 더 크게 오릅니다. 변동성을 견딜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폭락장에서 개인들이 팔아치운 금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인내심 강한 기관과 중앙은행들의 포트폴리오로 흡수될 뿐이에요. 시장의 증거금 인상, 패닝 유도,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개미들을 씻어내고 거대 자본이 헐값에 매집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중국의 매집, 달러의 가치 하락, 국가 부채 위기, 금값이 상승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변한 건 오직 가격뿐입니다. 논리가 살아있는데 가격이 싸졌다면 그건 재앙이 아니라 거대한 세일입니다. 전문가나 언론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마세요. 명확한 데이터와 역사의 흐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의 자산을 지켜내세요. 지금 버티는 사람이 결국 웃게 됩니다.